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미싱스토리 전자 톱니 전자 다이렉트 사절 미싱인 MS9800K 사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S9800K 기름 주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제품을 배송받으시면 배송해주시는 미싱스토리 엔지니어 분께서 기름을 150ml 주입을 해주실 텐데요. 나중에라도 세월이 지나서 기름을 보충해야 된다고 판단하실 때는 지금 보이시는 이 150ml 적혀있는 기름 모양의 고무마개를 벗기시고 여기로 기름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품 하단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 U창을 통해서 기름 게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빨갛게 서 있는 이 바가 빨간색 라인의 중간 정도 위치에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9800K 제일 먼저 할 것은 위실을 끼우는 방법입니다. 위실 같은 경우는 제품 뒤에 있는 실거리 안테나를 이용해서 실을 거치시킨 후 본체까지 실을 끼워 주셔야 됩니다. 제품 뒤에 있는 실 거리를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박음질하는 위실을 보통 끼우시면 되고, 두 번째 있는 건 밑실 감을용을 전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개 모두 실을 풀어 보셨을 때 콘 밑에 바닥에 실이 걸리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맨 위에 있는 이 실 구멍에 실을 뒤에서 앞으로 실 구멍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안테나를 통과한 실을 이제 제품 상단에 있는 첫 번째 실거리에 맨 뒤에 있는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끼워 주시고 한 바퀴 돌려서 맨 앞에 구멍, 중간 구멍이 아니라 맨 앞에 구멍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크로스가 되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방법, 이렇게 한번 꼬아서 끼는 이 방법이 100%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의 종류에 따라, 실 풀리는 종류에 따라서 이 한번 꺾어지는 부분으로 인해 윗실의 장력이 보다 더 조금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윗실 조정을 나중에 하셨을 때 조절을 다이얼을 많이 풀어도 장력이 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감았던 부분을 그냥 안 감고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는 것도 나중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워 주신 후에는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다이얼, 이 다이얼의 역할은 사절 후에 윗실이 바늘을 통과하고 남은 잔사의 길이를 조정하는 다이얼입니다. 이거를 잠가주면 사절 후에 남는 윗실의 잔사가 짧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풀어주게 되면 잔사가 길게 남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이제 사절하셨을 때 잔사 길이가 너무 짧게 남으면 그 다음 박음질 할 때 바늘에서 실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거 발생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구멍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끼워 주시고 한번 꼬아서 끼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바로 다이얼 접시 사이에 이렇게 위에서 왼쪽으로 해서 걸쳐질 수 있도록 끼워 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다이얼들은 그 사이로 쏙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아래에 있는 실거리에 위에서 아래로 실을 끼워 주세요. 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윗실의 장력 다이얼에 실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을 항상 이 접시 사이에 양손으로 잡아서 쏙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정확히 안쪽에 끼워줘야만 이 장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이 검정색 스프링, 이걸 소위 이제 삥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삥삥이에 실을 걸쳐주고 여기 보이시는 아래로 꺾여진 갈고리에 실을 걸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 그 위 이 실고리에 이렇게 뚫린 쪽 오른쪽으로 해서 실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삥삥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이 이제 공급이 될 때 이렇게 위아래 운동을 하면서 실을 채가주는데요. 이 삥삥이가 나중에 부러지거나 하면 원활한 제공이 안 되므로 삥삥이만 따로 교체를 하던지 다이얼 자체를 교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이시는 실체기에 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체기 구멍에 실을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해당 실은 그 다음 보이는 이쪽 실거리에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이는 여기 실거리에 실을 넣어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은색 이게 와이퍼 장치인데요. 이 와이퍼 장치에도 실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늘 위로 돼지꼬리 모양으로 꼬아져 있는 실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실을 걸쳐 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바늘 위에 구멍, 이 실 구멍에도 실을 앞에서 뒤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바늘에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끼워 주시면 되는데 신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노루발에 손가락 보호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 끼울 때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손가락은 보호해 주거든요. 이게 정 불편하시면 이 노루발을 풀어서 손가락 보호대를 제거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바늘에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 끼워주시고 노루발 아래로 실을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토리에 밑실을 감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뒤쪽에 실거리에 밑실용 실을 오른쪽에 끼워 두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실거리에 뒤에서 앞으로 실을 통과시켜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본체로 바로 이어서 실을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 실토리를 여기에 끝까지 밑으로 끼워 주신 후에 안테나를 통과한 실을 보이시는 전역 장치의 뒤쪽 실구멍 여기에 뒤에서 앞으로 실을 먼저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접시 사이에 오른쪽에서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쏙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다이얼들은 사이에 실을 쏙 넣어 주셔야지 올바른 장력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은 여기 보이는 실거리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넣어 주십니다. 이 상태로 쭉 가서 미리 끼워 놓은 실토리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했을 때 안 풀릴 정도로 5에서 6바퀴 정도 실을 돌려주시고 뒤에 레바를 당겨주시면 제품 작동과 함께 회전하면서 실이 감기게 됩니다. 실이 어떻게 감기는지 보여드릴게요. 미실은 무조건 작동이 될 때, 미싱이 작동이 될 때 동시에 회전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미실만 감기 위해서는 바늘에 끼워져 있던 실을 제거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적정량이 감기게 되면 자동으로 딸깍하고 레바는 원위치하게 되고 회전은 멈추게 됩니다.
실을 다 감았으면 끼워져 있던 실토리를 제거하시고, 지금 보이시는 이 커팅 칼날에 실을 이렇게 넣어서 당겨주면 실은 커팅이 되고, 기존 실, 밑실을 감기 위해 연결해 놓은 실은 여기까지 연결되고 잡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실토리를 끼우고 또 밑실을 감겠다면 이 연결된 실을 빼서 그대로 돌려서 다시 실을 감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감아 놓은 밑실을 이제 북집을 꺼내서 밑실을 끼워야 되는데요. 북집을 빼는 방법은 테이블 하단에 손을 넣어서 북집을 잡고 빼주시면 됩니다. 네, 북집을 빼는 방법은 손을 아래로 넣어서 해당 북집에 손잡이를 잡고 당겨서 잡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제 밑실을 북집에 끼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뒤쪽에 이 감은 밑실을 끼우셔야 되는데, 밑실의 실풀림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려고 봤을 때 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려야 되고요. 이 상태로 끼우신 다음에 북집을 가장자리를 보시면 홈이 파진 부분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홈이 파진 부분에 실을 넣어 주시고, 여기 철판 덧대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실을 위로 해서 쏙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적정 길이가 남도록 해주시고, 반달 부분이 위를 보게끔 해서 가마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북집을 다시 끼우는 방법은 이 북집의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가마의 기둥 사이에 이 반달 모양으로 뚫린 부분이 위를 보게끔 해서 풀었던 손잡이는 당기지 마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미시면 딱 소리와 함께 껴집니다. 그래서 북집에 밑실을 끼우는 것과 북집을 가마에 정확히 끼우는 방법, 이 방법만 잘못되어도 안 되는 게 미싱이기 때문에 항상 밑실을 끼우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에 9800K 조작 패널 B타입 사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B타입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B타입은 기존 9800 기존 조작 패널과 차이점은 저희가 이 버튼 활용하는 그 아이콘에 이제 배열을 다시 했고, 새롭게 뭐 필요 없는 버튼은 삭제를 하고 필요 있는 버튼은 다시 전면에 소비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했는데요.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본체도 똑같고 이 기판의 저 버튼 부분만 저희가 배열을 다시 했고요. 이제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가운데 미리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이는 전자땀수를 조절하는 버튼으로서 플러스는 땀수를 늘리는 거죠. 네, 누르고 계시면 좀 더 빨리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6mm 땀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로 하시면 땀수는 줄어드는 거고요. 이렇게 원하는 땀수를 바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거는 프리티 소잉이라고 해서 켜놓게 되면 마무리 사절할 때 한 땀을 더 제자리 매듭으로 박음질을 해서 매듭을 지어주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바로 또 알려드릴 자동 되박음, 스타트 되박음, 마무리 되박음에도 같이 더블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프리티 소잉은 항시 켜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프리티 소잉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 되박음질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지점에서 사절하게 되면 끝에가 이렇게 매듭이 없기 때문에 출렁출렁 쉽게 올이 풀리겠죠. 프리티 소잉을 설정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프리티 소잉, 그리고 이것이 프리티 소잉이 없는 상태인데요. 자세히 보면 마무리에 한 땀 더 박음질한 매듭이 있고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올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잡혀있는 상태죠. 뒷면을 보겠습니다. 9800의 경우에는 잔사가 정말 짧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짧은 잔사가 남아있게 되고 매듭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디자인 패턴을 하실 때에는 이 패턴 버튼 누르면 패턴을 0번은 일반 본봉 그냥 직선 재봉이고요. 1번부터 디자인 패턴이 저장되어 있는데 저희가 1번부터 8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을 세이브에서 선택하면 여기 1번 패턴으로 바뀌게 되고 스티치는 이제 1번 패턴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원래 일반 재봉으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다시 패턴 눌러서 얘를 0번으로 바꾸고 세이브 버튼 S 버튼을 눌러주시면 일반 본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나머지 패턴 재봉에 사용하는 건데 사용을 하지 않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재봉기의 최대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토끼와 거북이 모양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토끼 누르면 이렇게 재봉기의 최대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거북이를 누르면 낮춰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면에 있는 버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라고 적혀 있는 거는 스타트 되박음질 설정 버튼으로서 여기 보이시는 이쪽 화면에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자동 스타트 되박음을 없애고자 하신다면 버튼을 연달아 클릭해서 화면상에 버튼 아이콘을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는 스타트에 이제 되박음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누르면 B 해서 B로 입력한 이 셋땀만 되박음 들어가고 일반 재봉으로 전환하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셋땀 A, B 박음질 해주고, 한 번 더 누르면 더블로 A, B 이렇게 셋땀씩 더 들어가서 되박음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싱글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 DCDC 적혀 있는 건 마무리 되박음질 설정으로 스타트 도매 설정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비활성화 시키거나 활성화 시켜서 되박음질을 넣어줄 수가 있고, 되박음질이 들어가는 땀수는 여기 각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A, B, C, D 그래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자유롭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 기본값은 3333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지금 여기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걸 눌러주게 되면 재봉 중 멈췄을 때 바늘이 멈추는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왼쪽으로 가 있으면 바늘은 상정지 위에서 정지하게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서 바늘이 밑에 꼽혀 있는 모양, 이 모양으로 바꾸시게 되면 하정지라고 해서 바늘이 원단에 꼽혀 있는 상태로 재봉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정지, 상정지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노루발 표시는 이 전자 노루발의 기능을 이제 활용하실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아무것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한번 클릭하면 가위 모양과 노루발이 같이 있는 아이콘이 떴습니다. 이거는 실을 사절해 주고 나서 자동으로 노루발이 떠라, 이 기능이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왼쪽 가위 모양은 사라지고 일반 노루발 위아래 화살표만 떴는데요. 이거는 재봉 중 멈췄을 때 노루발이 자동으로 상승해라, 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재봉 중 멈췄을 때 노루발이 살짝 뜨는 경우는 이제 곡선 재봉 그리고 직각으로 재봉하는 경우가 많을 때 켜놓게 되면 일일이 노루발이 들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둘 다 활성화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재봉 중 멈췄을 때 노루발도 뜨고 사절 후에도 노루발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런 게 다 필요 없다 하시면 한 번 더 클릭하면 모든 아이콘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면 자동으로 노루발 들리는 기능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이 버튼은 일반 재봉 버튼으로서 현재 일반 재봉 여기 화면에 떠 있죠. 일반 재봉을 할 때, 자유롭게 재봉을 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 이걸 누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혹시라도 잘못 바텍 패턴 스티치를 눌렀을 경우 화면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건 사라졌고, 이렇게 되면은 미싱은
입력되어 있는 셋담 해갖고 요것만 반복 제봉하고 알아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잘못 누르셨을 때 다시 요걸 눌러주시면 일반 제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슬로우 스타트 혹은 뭐 소프트 스타트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를 켜놓게 되면 화면상 이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처음 스타트 할 때 조금은 부드럽게, 조금은 낮은 속도로 처음에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공업용이 처음이신 분들은 밟았을 때 막 나간다, 막 너무 빠르게 나간다,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랬을 때 이 소프트 스타트를 눌러 놓게 되면 좀 더 부드럽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9800K B타입에 넣은 버튼으로서 이거는 드라이버 모양과 노르발 표시가 같이 지금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 이걸 눌러 놓게 되면 노르발이 상승되어 있는 채로 멈추게 됩니다. 이럴 때 노르발을 교체한다든지 혹은 뭐 심판을 푼다든지 이런 좀 정비 목적으로 혹은 교체 목적으로 노르발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일일이 저 노르발을 무릎 리프트를 통해서 혹은 뭐 발판을 통해서 드실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만으로 노르발이 들린 상태로 고정이 되고요. 들려 있는 상태를 이제 해제하시려면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노르발이 상승돼 있다가 또 다시 이제 하강하게 됩니다. 드라이버 모양 노르발, 드라이버 모양과 노르발이 같이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노르발이 상승한 채로, 지금 뭐 발판이라든지 무릎 리프트 장치를 전혀 건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노르발이 상승되어 있는 채로 고정되게 되고요. 이때 뭐 노르발을 교체하든지 혹은 침판을 풀어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노르발 작업이 다 끝났다 하면 다시 한번 버튼 눌러주시면 노르발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가위 버튼은 이제 사절, 이건 사절 미싱이기 때문에 항상 가위는 켜놓고 쓰시면 되는데, 굳이 사절을 하지 않겠다, 발판을 뒤로 밟아도 사절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가위 버튼을 화면상 없애주시면 되고요. 다시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늘 상하 정지 버튼으로서 제봉 중 멈추었을 때 바늘이 하정지, 상정지 한 땀 한 땀 움직이길 바라실 때 이걸 누르셔도 되지만, 바늘 옆에 있는 버튼 두 개 중에 위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늘이 이 기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요 모양은 무엇이냐, 공장 초기화라고 합니다. 이 여러가지 세팅을 막 바꿨는데, 뭐 설정을 들어가서 여러가지 바꿨는데 공장에서 출고한 그 값으로 다시 돌리고 싶다, 포맷을 하고 싶다 하셨을 때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공장 초기화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파라미터 창, 설정 창에서 소비자분들께서 이 제품, 우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알고 있으시면 좋은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파라미터는 총 100여 가지가 넘게 설정창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저희 제조사에서 기본값을 다 설정해서 출고를 하게 되는데, 그 기본값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맞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되박음질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든지, 뭐 발판으로 뒤로 밟았을 때 노르발이 뜨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님께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은 기능을 지금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설정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파라미터 창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 P 버튼을 그냥 한번 클릭해 주시면 P01이라고 뜹니다. P01, 뭐 P02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대부분 주로 사용하는 뭐 속도 조절이라든지 뭐 사절되는 유무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버튼으로 저희가 앞에 퀵 버튼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 숫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맨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제일 첫 번째 스타트 도매, 첫 도매라고 합니다. 스타트 도매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 P4번입니다. P4번이 스타트 도매 설정이고, 속도 설정, 이 속도로 들어가는 방법은 S 버튼 누르게 되면 설정되어 있는 속도가 나옵니다. 2000. 근데 보통 재봉 속도는 1500 혹은 1000에 맞췄는데 자동으로 대박음질 들어가는 속도는 2000이라면 빠르게 느껴지시겠죠? 이런 거는 여기서 각 이 단위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뭐 1000이든 혹은 뭐 1100이든 원하는 속도로 설정해서 세이브 S 누르면 저장이 되고 다시 P 버튼 누르면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던 P04번은 스타트 되박음질 속도였고요. P5번 이건 마무리 되박음질 속도입니다. 이것도 한번 10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항상 값을 변경했으면 S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S 버튼 안 누르게 되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P6번은 수동으로 대박음질 넣을 때 들어가는 속도인데요. 이것도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000을 뭐 1000 혹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금 보면 이 화면에 이 와이퍼 장치가 켜져 있는 걸로 뜨는데요. 이 와이퍼 장치는 처음에 스타트 재봉을 시작할 때 빠지는 현상을 잡아주는 와이퍼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퍼 장치도 어떤 분들은 편리하게 쓰실 테지만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걸 온오프 하는 방법은 P37번 누르고 계시면 좀 더 빨리 이동을 하고요. 37번 S 들어가면 3번이 기본값인데 이 3을 0으로 바꾸시게 되고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와이퍼 작동을 안 하게 되고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도 와이퍼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고 받으실 때는 이 와이퍼가 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퍼가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P37번 들어가서 얘를 0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전 다시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알고 계셔야 될 거 좋은 거 그거는 P53번입니다 53번은 발판 뒤꿈치로 살짝 밟았을 때 노루발이 자동으로 뜨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절을 하다가 보면 뭐 노루발이 저절로 떠서 좀 불편하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온오프 하실 수가 있는데요. S 눌러 들어가면 1이 기본값입니다. 이거는 발판으로 노루발 상승하는 게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0으로 바꾸시고 세이브를 누르시게 되면 발판을 뒤꿈치로 뒤로 밟더라도 노루발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0으로 하시면 오프가 된다. 다시 저는 원상복구. 이번에는 바늘 오른쪽에 있는 보조 버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외장 LED 등이 있지만 9800K 같은 경우는 바늘 위로 자체적인 내장 LED 조명이 있는데요. 이 조명을 온오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 오른쪽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전원이 점차 어두워졌다가 꺼지기도 하고 다시 누르면 최대 밝기로 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튼의 밝기 및 온 오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 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버튼은 반침 기능이라고 해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바늘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정확히 원단의 끝에 멈추고자 할 때 이 발판으로는 컨트롤이 어렵다 판단하시면은 박음질 하시고 이렇게 박음질 하시고 한 반침 진행하셔서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수동으로 대박음질이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별도로 자동 대박음질 설정 안 하시고 수동으로 대박음질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통해서 재봉 중에 누르시게 되면 대박음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손도매라고 하는데요. 이 손도매 버튼은 타사 대비 상당히 조용합니다. 9800K의 무릎 노루발 리프트 장치는 다른 제품과 달리 이 리프트 장치가 제품의 본체에 끼워져서 힘으로 노루발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센서로 감지되는 무릎 노루발 올림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무릎으로 하시게 되면 이쪽 센서가 벌어지면서 노루발이 전자적으로 들립니다. 노루발 업다운 솔레노이드를 통해서 노루발이 전자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발판을 앞으로 밟게 되면 박음질, 깊게 밟을수록 속도는 빨라지고요. 뒤로 살짝 밟으면 노루발 상승, 밟고 있으면 계속 뜨겠죠. 깊게 밟으면 뒤로 사절. 이 다이얼은 노루발 압력 다이얼입니다. 노루발 압력을 더 강하게 눌러주길 원하신다, 혹은 너무 강하게 눌러준다 해서 풀어야 된다 하셨을 때 조절하는 다이얼로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맨 아래에 잠겨져 있는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풀어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시면 노루발 압력은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더 강해지고, 풀어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노루발 압력이 세팅이 되면 맨 아래 얘를 시계 방향으로 조여서 바닥 아래까지 잠가주시면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루발 교체와 바늘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루발 교체의 경우 보이시는 이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되는데요. 이런 드라이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살짝 풀어서 손으로 쭉 풀어주시면 노루발이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새 제품의 경우는 손가락 보호대가 같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보호대를 빼시고자 하신다면 얘를 나사를 끝까지 풀어서 빼시면 되고요. 새로운 교체하시려는 노루발을 끼우시거나 하신다면 나사를 먼저 노루발대에 조금 잠가 주시고요. 노루발 드신 다음에 그 자리에 이렇게 끝까지 위로 끼워 주신 후 노루발 내리시고 손으로 잠근 다음에 항상 마무리는 드라이버로 꽉 잠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꽉 껴주시면 이렇게 노루발이 쉽게 교체가 되는 것이고요. 바늘은 보이시는 바늘대 오른쪽에 있는 바늘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나사를 풀어주시게 되면 바늘이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바늘의 앞뒤 구분은 바늘구멍 위로 길게 홈 파진 부분이 왼쪽을 바라보게, 반대로 바늘구멍 뒤에 깊게 홈이 파져 있는 이 부분이 오른쪽을 바라보게 해서 끼우셔야 되는데, 바늘만 거꾸로 껴도 안 되는 게 미싱입니다. 그러니 이 바늘 앞뒤 구분 확실히 해주셔서 위치 잡고 뺐던 그 자리 그대로 위로 쭉 올려주신 후에 바늘구멍, 그러니까 바늘의 앞이 이 왼쪽을 바라보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나서 바늘이 밑으로 안 빠지도록 한쪽 손으로 약간 밀어주고 나사를 항상 드라이버로 꽉 잠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미싱스토리 전자이송 톱니 전자사절 본봉 MS9800K 사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